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 VOA는 미국 국무성이 운영하는 독립성이 강한 방송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김정일과 만날 용의는 있지만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이야기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효과는 안보 그리고 외교, 대북 정책에서 나타날 것임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 당선인을 만나서 한 것입니다. 먼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윤 당선인은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벌써 69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또 기술안보 심지어는 인권안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신데 어떤 성과를 예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쿼드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이 4개국 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워킹그룹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워킹그룹의 협조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지금은 또 군사안보 역시 과학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역시 미국의 정책에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윤석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깊숙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가 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나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 않느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어떤 민족, 자주 이런 개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실리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참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 할 필요도 없이 지금 그대로 두어도 우리가 뭐 체면이 손상된다든지 우리 주권이 침탈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연합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지휘를 갖고 하지만은 그 혼자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사령관을 위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양국 국방장관 위에 양국 대통령이 합니다.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좌파 세력이 오랫동안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 작전권을 도로 가져와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속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이걸 마냥 계속 미국에 맡겨놓을 수도 없고, 빨리 우리가 독자적 지휘체제를 빨리 확보만 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군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맞춰주면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는 게 또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인식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해야 이게 합동 전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쟁 지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시절부터 한미 군사훈련 가능하면 줄이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둘렀으니까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오히려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대로 이념이나 명분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게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요것 하나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요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 미북관계에서 가장 큰 골림돌입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비확산 체제를 대부분은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강조되어 왔고, 우리가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확장 억제란 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느낌을 주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부 안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이 정책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장 억제는 영어로서 extended deterrence를 번역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으니까 미국이 책임지고 핵 우산을 제공해 주겠다. 북한이 핵을 쓰면은 우리도 핵을 쓴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북한과 남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 놓겠다. 우리를 믿으라. 그러니까 한국 핵 개발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조야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한국 입장에서 또 미국의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국가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핵 공유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인데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에는 반대한다는 말이 내포된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 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상 북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상호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그게 상응하는 결론을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식으로 트럼프식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 쇼 그만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정권 교체에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인권 문제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되어야 하고 내 반대편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인권은 그건 봐줄 필요 없다. 특히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은 그건 봐줄 필요 없다. 오로지 인권의 기준을 국민의 이해관계에 두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겠다. 이런 짓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기자가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이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아주 핵심적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저는 대북방송이나 또는 북한의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적병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대북 인권운동, 대북 전단 보내는 거, 대북 방송 이거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확고합니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 즉 자유, 평등, 기본권, 국제연대 이런 데 기반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